이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만을 얘기할 것입니다. 음, 어, 이틀 전에 카페에 올라온 모든 내용의 사과와 해명은 일부 거짓이었습니다. 제 죄를 최소화시키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거짓도 너무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건 믿어주지 않으시건 제 쓰레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덤덤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역겹고 일부 내용이 더럽겠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중에 거짓이 나온다 하면 다해의 녹취본에서 모든 내용들이 나올 것이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송과 제 일상과 구분을 놓고 살아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분법처럼 방송에서는 착한 척, 정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개쓰레기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빨개벗은 느낌을 감출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제가 전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패드립, 반사회적인 발언 등을 서슴없이 일상생활에서 내뱉는 개쓰레기 그 자체였습니다. 넷상에 퍼져있는 저에 관한 모든 내용들 중에서 일단 사실이 아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펜코에 올라왔던 고르디온이라는 닉네임으로 퍼뜨린 유산과 낙태, 폭행입니다. 현재 폭로가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제 이미지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이 건으로는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부평 별 X에 관한 댓글의 그 업소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미 업소를 갔다라는 내용이 나온 입장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정확하게 모든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랄프 급여에 관여해서는 300만 원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케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사분과 추가 세금 신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과징금을 맞을 테고요. 영정 후 방송을 쉴 때 제가 2015년에 가요갤러리라는 DC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보이스 리플로
뭐 얼굴을 찍고 뭐 내장을 꺼내고 뭐 하마 성기 뭐 이런 살벌한 말들을 보이스 리플로 단 것에 대해서 충격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DC에서 비방용으로 싸운 내용입니다만 상대방도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 말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행동으로 재확산되게 만든 점 너무 죄송합니다. 각자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라인 순서대로 서술할 것이고 이 내용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BJ였던 전 여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똥겜지라는 시청자 참여형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혜와의 관계는 시작이 되었고 당시 4년 동안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의 연인관계는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다혜와 저는 몰래 애정행각을 키워갔고 1월 9일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카톡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애정을 키워왔고 둘이서 전남친분을 기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9일) 같이 있다 새벽에 남친이 의심을 한다며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송도까지 데려다 달라 해서 저희는 송도로 이동했고 그때 처음 어떤 BJ분인지 알려달라 해서 그분의 닉네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남친분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후 2박 3일을 함께 했으며 저희는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동거를 하기로 합의했고 계획을 짰습니다. 1월 14일에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곳은 경산역이었습니다. 모든 짐을 광주로 보내고 같이 인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로 다혜와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비서 컨텐츠로 2월 중순쯤부터 다혜가 제 방송에 출연하기 시작했고 모든 컨텐츠가 잘 되었고 사랑도 키워나가고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성격차로 점점 싸우기 시작했고 잘 맞지 않는 여느 커플처럼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고 밤을 새며 매일같이 롯데월드나 각종 여행지에 놀러 다니는데 이걸 방송과 같이 겸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고됐습니다. 막상 앞에선 즐거운 척, 좋은 척 해왔지만 줄곧 사진 찍히기 일쑤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매우 극심했습니다. 밤을 새며 돌아다니고 운전해오고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에 시달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사귀며 다혜의 불만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데이트를 하며 시간도 보내지 않고 집에 있으면 언제나 울상에 우울증이 올 것 같다며 제게 호소를 했고 저와 같이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살기 싫다, 이럴 거면 전남친이랑 사귀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며 제게 비교질을 했습니다. 저는 홧김에 매몰차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혜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려 2주 동안 광주에 내려갔다 오기로 하고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 너무 서럽게 울기도 해서 힘들어했고 저도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다시 받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저희의 관계 개선은 잘 되질 않았습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제 노력과 다혜의 사랑받는 느낌은 반비례해왔습니다. 점점 성격 차이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내고 실증을 느끼며 이 연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업소를 다니며 업소를 철거와 다니고 외도를 해왔습니다. 싫으면 헤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쓰레기처럼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고 걸리지 않으면 없는 일이라 치부하며 그렇게 다이를 기만했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금전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돈을 받지 않겠다 했었고 헤어질 때 그간 고생한 만큼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받지 않겠다며 한사코 거절했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말라는 식으로 되려 제게 얘기했습니다. 액수는 500만원도 말했고 800만원도 말했습니다. 연인관계에 돈 주고 받는 거 아니라며 그저 옆에서 뒷바라지 하겠다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도 지워줬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던 찰나 5월 말에 저희는 굉장히 크게 싸우게 됐고 이때부터는 상황이 역전되고 그동안 사귀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과 타비제이 관련으로 제가 통화할 때나 패드립 치고 욕할 때 그런 상황들을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제게 와서 일상에서 불시에 저도 모르게 녹취를 해왔기에 그 녹취에 대한 내용들은 5개월 동안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어제 전 다혜랑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된다면 모든 녹취 내용을 공개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너는 방송을 할 예정이냐 물었고 본인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되지 않고 너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제가 조용히 살아야 다른 BJ들이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인질극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킨 이상 다혜는 모든 녹취 내용을 이제 공개할 것입니다. 한다면 정말 하는 여자라는 것을 느꼈기에 이 모든 녹취 내용을 각오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전부 공개해서 제가 다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타 BJ에 대한 뒷담화에 대한 해명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모든 BJ들, 감스트, K, 전기, 최군 등에 대한 욕설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욕한 BJ는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따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혜가 녹취를 통해 밝히겠지만 결코 타 BJ를 욕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다혜의 모습을 보고 좀 의아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 내용 또한 그냥 녹취를 공개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BJ들 사이에서 제가 배신자라는 썰이 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철구와 같이 업소를 간 것은 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결코 고자질한 적은 없습니다. 외지레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외지레는 이미 이 내용을 GPS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모든 사생활과 제 쓰레기 같은 면모를 낱낱이 공개하고 해명해야 하는 순간에는 해명을 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전부 솔직하게 사실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후 진실하게 명명백백히 살고 방송 모습과 실제 모습을 통일화시켜서 살겠습니다. 안 좋은 생각도 했으나 여기서 제가 끝나면 이도저도 아닌 그저 쓰레기가 한 마리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결과이기에
저는 미움받고 헤쳐나갈 준비를 한 단계씩 해 나가겠습니다. 비겁하지만 반평생을 방송하며 살아왔고 그간의 저에 관한 성매매, 무면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속여와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혜와 약속한 대로 이젠 철구와 만나지 않겠습니다. 타비제이에 관한 녹취 관련으로 벌이는 인질극도 이젠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는 뒷담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5개월가량 연애의 마침표가 이렇게 나락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영정은 모든 걸 잃고 여기까지 다시 오는데 걸린 시간은 6년가량 걸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역겨운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